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경기도 교육연구원 이태권입니다. 저는 고교학점제 실행을 위한 고등학교 교사 배치 방안 연구, 현안 연구로 3개월간 진행을 했고요. 같이 연구한 분들은 충남대학교 박수정 교수님, 병점고 정미라 선생님, 광명교육지원청 서지원 장학사님이십니다. 목차는 이렇게 됐고요. 고교학점제는 의미 있는 학습으로 인간 존엄의 확장이 가능하고요. 학생의 교육기본권 보장 측면에서도 아주 좋은 교육 체제입니다. 그런데 교원단체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고등학교 교원 72.3%가 25년 전면 도입을 반대한다는 그런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교사 증언과 교사의 업무 경감 없이는 학교 현장에 혼란을 가중한다는 그런 이유에서였는데요. 하지만 교육 주체 대부분이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경기 고교학점제는 22년까지 경기도 내 모든 고등학교를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로 지정해서 선제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며, 이에 교사 배치 현황과 현장의 요구를 검토해서 교사 배치 개선 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연구 문제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교사 정책 및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둘째는 고교학점제를 대비한 고등학교 교사 배치 방법을 탐색하였습니다. 셋째는 교사 배치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은 분원 분석, 현장 요구 분석, 전문가 검토를 거쳤습니다. 교원 협의회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선도학교 교장교감 선생님, 그리고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연구선도학교 담당 부장님 총 13분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전문가 협의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도지구 담당 장학사님, 그리고 고교학점제 담당 장학사님, 인사와 교육과정 전문가 12분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연구 내용입니다. 교원 제도와 선행제도, 선행 연구, 그리고 교사 배치 현황과 배치 사례, 현장 요구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원 배치 관련 법률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 4항에 학교에 두는 직원과 교원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배치 기준은 지도 감독기관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지방교육 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에 지방교육 행정기관 국가공무원 정원표에 중등 순회교사 122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바로 교과 순회 전담 교사가 되겠습니다.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의 33조 제2항에는 시도교육감의 보조기관, 교육기관, 하급 교육행정기관에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교사 정원 배정 기준은 그 밑에 있는 규정 시행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소속된 교사가 인근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 것은 교육공무원법 제18조 겸임 제22조의 2 순회교사의 배치,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 2 겸임의 근거를 두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연구는 종합적인 교원 관련 연구와 고교학점제 필요 교원 수 추산 연구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종합적인 교원 관련 연구로는 교원의 확보, 배치, 역량 강화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참고할 수 있었습니다. 고교학점제 필요 교원 수 추산 연구에서는 정원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어서 참고가 되었습니다. 시사점은 교원의 학부 측면에서 적정 수준의 확보가 요구가 되고요. 학생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교원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원의 역량 강화 측면에서는 새로운 지원과 제도 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교사 배치 현황입니다. 경기도는 정규 교사가 80.2%, 기간제 교사가 19.1%, 강사가 0.6%로 전국 평균에 비해서 전국 교사의 비율이 약간 높습니다. 고등학교 교사의 평균 수업 시수는 창체 포함 시 경기도입니다. 16.8시간, 창체 제외 시 15.2시간으로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습니다. 정규 수업 담당 과목 수입니다. 경기도는 한 과목이 47.2%, 두 과목이 40.3%로 한 과목 담당 교사가 많았습니다. 전국과 경기도 모두 한 개 자격을 소지한 교원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공동 교육과정 교사 배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핀란드 헬싱키시 사례를 들었었는데요. 구역 내 학교별 시간표를 동일하게 하여 학생들의 희망하는 그런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미국의 고교 교육과정 AP 프로그램을 비롯한 학점 전환 기반 프로그램 체제를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학점제 순회 교산제를 통해서 교양 과목 중심으로 학생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고 있고,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학점제형 순회 교사가 고교 학점제 지원센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은 22학년도부터 온라인 순회 교사제를 직속기관에 배치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타시도 교과 순회 전담교사의 복무나 아니면 정규교사 수, 그리고 수업 시간 수도 눈여겨볼 수 있었습니다. 예, 경기도 사례로 제시한 것은 경기도 광명교육청의 지역사회 학습장을 통해 마을의 기관과 협력하고 있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한강 공동교육과정이 여주, 이천, 양평 세 지역의 협력체제로 공유형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앞서서 보신 교원 협의 결과의 몇 가지 의견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의 교육 과정 수요에 맞게 필요한 교사 수를 배치해 주는 수업 학급 기준의 교사 배치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단위 학교의 배치가 어려운 소인수 강좌 같은 경우는 지역 단위로 교사를 배치하고 관리해 주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고교 학점제 시행으로 진로 학업 설계 지도나 최소 학업 성취 수준 보장 등의 업무가 증가하므로 행정 전담 교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교사의 다과목 다교과 지도에 있어서 지원 방안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먼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지원되어야 한다고도 하였습니다. 교과 순회 전담 교사의 담당 과목, 배정 학교 범위, 행정 업무, 41조 연수 등에 대한 규정 설정도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교사 배치를 위해서는 현장의 요구조사와 표준 수업 시수와 같은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도 하셨습니다. 공동교육과정은 가급적 정규 시간 내에 운영하며 교사의 업무 부담과 학생들의 쉼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립고등학교도 국공립 학교와 같은 교사 지원 방안이 적용되어야 하며, 농어촌의 경우 단위 학교의 어떤 그런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 단위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해서 다양한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업무의 지원 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예, 전문가 협의 결과의 몇 가지 의견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교사의 인사변동성과 불안정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고교학점제 순회 교사 전담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교사 배치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업 학급 기준으로 변화할 시에 인사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교양 과목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배치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 업무가 확대되면서 지역별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구축이 필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교육과정 다양화 이외에도 시설 구축, 지역사회 학습장 연계,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연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동교육과정으로 인한 업무가 증가하기 때문에 업무를 담당할 교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무자격 한시적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도 지역별 자체 인증 제도 및 검증 시스템을 통해서 학교 밖 전문가를 활용하는 그런 방안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미국의 대학연계 AP 수업이나 K-무크와 같은 대학연계 온라인 강좌 시스템을 고교 학점의 일부의 학점으로 도입하는 것도 말씀하셨고요. 농어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와의 어떤 협력 모델 개발이 제안하기도 하셨습니다. 예, 마지막 부분입니다. 교사 배치 개선 방안입니다. 교사 배치 개선 방안은 결국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학교 교육과정 수요에 맞는 교사 수를 배치해 주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에 맞는 수업 학급 수에 따라서
교사를 배치해 주기를 원하고 계셨고요. 이렇게 그 교육과정 중심으로 교사가 배치되더라도 교양 과목, 희소 과목, 전문 과목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교양 과목, 희소 과목, 전문 과목의 어떤 지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교과순회 전담 교사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순회 전담 교사 배치가 확대가 요구됩니다. 공동교육과정은 개설 기준, 운영 방법, 교사 배치 등에 대한 사전 계획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자체, 지역사회 모두가 협력을 해야 합니다. 농어촌 및 소규모 학교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적정 수준의 교사 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립학교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교사 배치가 교원의 인사병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고려, 개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교사 배치 방안으로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단위 학교의 교사 배치 방안은 학급 수를 반영한 것으로 학교 교육과정의 수요에 맞게 교사를 배치하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는 고등학교 권역 교사 배치 방안입니다. 지역의 고등학교를 권역으로 묶어서 각 학교의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사를 수업 학급 수에 따라 배치하고 나머지 일부의 교사를 순회를 담당하는 교사로 거점 학교에 배치하는 방안입니다. 세 번째 중고 권역 교사 배치 방안은 위에 고등학교 권역 교사 배치 방안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묶어서 배치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캠퍼스 통합 학교 교사 배치 방안으로 가까운 2-3개의 고등학교를 묶어서 공동 캠퍼스를 구성하고 통합한 학교의 교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교사 배치 방안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원 방안이 필요한데요.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반영해서 공동교육과정 체제에 대한 계획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 유형, 배치 유형에 따라서 공감대와 배치 방식의 중장기적인 계획이 요구가 되고요. 인사구역에 대한 검토나 수정도 필요합니다. 교사 배치 방안은 교사 증원을 전제로 한 방안입니다. 공동교육과정 배치 방안입니다. 공동교육과정 배치 방안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교양 과목, 기소 과목, 전문 과목 등을 공동교육과정으로 편성하고 교육과정 거점 학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공동교육과정의 거점 학교 그리고 온라인 거점센터에 담당 교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역사회 연계형 공동교육과정 배치 방안은 학교 밖 전문가의 교육과정 이해도를 높이는 일정 시간의 연수가 필요함을 제시했습니다. 연수를 이수하면 학점제 겸임교사로 위촉하고 제한된 단독 수업이 가능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교과 순회 전담교사의 배치는 교육지원청,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그리고 직속기관, 거점학교 등에 배치하는 방안을 통해서 지원이 필요함을 제시하였습니다. 사립고등학교는 재단 내 학교의 협력 방안과 공사립 구분 없는 학교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요. 농어촌 및 소규모 학교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증원 배치와 지자체 지원을 통한 협력 모델 구축, 그리고 남한강 공동교육과정에처럼 공유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입니다. 다교과 다과목 교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역량 강화와 부전공 자격 기준 완화, 순회교사 지원, 교무 업무 간소화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교과목 개설 요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강사 인력풀을 구축해야 함을 제시하였습니다. 교사의 평균 시수 감축과 고교학점제 업무를 담당할 교사 배치, 보직 신설 그리고 업무 보조 인력들의 배치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제언입니다. 초등교육법 일부 개정이 되어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에는 학생학부모 지원팀, 공동교육과정 지원팀, 교강사 지원팀, 지역사회 협력팀 등 최소 4개 팀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고요. 고등학교를 비롯한 지역사회 자원들을 모두 연계할 수 있는 틀이 구축되어야 함과 동시에 고교학점제가 입시 도구로 활용되는 것을 불식시키는 교육과정의 운영과 대입제도 연계가 필요함을 제언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